쌀 의무 매입 그리고 농산물 차액 지급제는 보장 수준이 높은 일부 특정 품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미 비상시를 대비해서 쌀을 매년 80에서 100만 톤 수준으로 상시 비축하고 있고요. 3중 구조의 선제적 수급 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정섭입니다. 농업 민생과 직결되는 농업계 초대 관심사죠. 양곡법과 농안법 이 두 법안의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야당의 입장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새롭게 바뀔 양곡법에는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이 포함되고요. 농안법 개정안에는 쌀, 채소, 과일 등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 밑으로 내려갈 때 생산자에게 차익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고물가 시대 농업의 위기에 맞서서 두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며 정부와 여당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오히려 수급 불균형을 확대할 수 있어서 우려된다는 견해입니다. 오늘 정부의 의견을 더 자세히 들어보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님께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관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개정안이죠. 양곡법과 농안법에 대한 농식품부의 의견이 궁금하거든요. 정부에서는 우리 개정안에 포함된 의무 매입 그리고 농산물 차액 지급제가 시행되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특정 품목 과다 투입 그리고 미래 농업 투자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현재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우리 농업 정책이 가격 지지 중심에서 농가소득 안정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는 역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회의 전까지는 논의의 시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전문가, 농업계 등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그리고 수급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점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지 궁금한데요. 쌀 의무 매입 그리고 농산물 차액 지급제는 보장 수준이 높은 일부 특정 품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쏠림 현상이 생기게 되면 그 품목은 가격이 떨어져서 결국 농가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보장에서 제외된 나머지 품목들은 자칫 물량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고물가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 간의 형평성이 저해되는 것이고요. 또한 제도 유지 운영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밀이나 콩과 같은 타작물 재배 등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우리 농정을 펼치기가 어려워질 텐데 당장 우리 농업계가 노력해서 확보한 농업직불제 5조 원 확보에도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형평성과 재정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셨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양곡법, 농안법이 개정안이 동시에 시행이 되면은 한 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 같거든요. 재정에 좀 부담이 되진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자원이 사용돼서 정작 농촌의 미래를 위해서 쓰여야 할 예산들, 이를테면 청년 농업인이나 스마트 농업 육성, 그리고 디지털 전환 등과 같은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가 모두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쌀 의무 매입 그리고 농산물 차익 지급제에 대해서 또 기준 가격, 지급 비율과 같은 것들은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재정 소요 수준조차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이미 한 차례 제의 요구한 이후에 부결된 남는 쌀 강제 매수법, 양곡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농촌경제연구원이 재정 소요를 추계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빌리면 쌀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이상 하락 시에는 의무 매입하면 2030년에는 쌀 초과 생산량이 약 64만 톤에 이르게 됩니다. 연 1조 4천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수 있다고 추산을
했고요. 네. 또 한국농업경제학회에서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주요 5대 채소류에 대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년 가격 기준으로 네. 최저 가격 보장제를 실시하는 경우 차익 보전을 위해서 연간 1조 1,906억 원에 달하는 예. 재정이 필요하다고 추산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반박 의견을 조금 더 들어보자면 정부가 시장 격리에 나서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식량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쌀 생산이 줄어들면 식량 자급률이 하락해서 오히려 식량 안보에 위협을 받는 게 아닌지 하는 내용인데 이에 대해서는 장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쌀 소비는 2023년 기준으로 1인당 56.4kg입니다. 예. 2001년이 88.9kg이었으니까요. 2001년하고 지금을 비교를 하면 약 4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물론 재배 면적도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지만 평년장만 생산된다고 가정을 해도 연간 약 10에서 20만 톤 수준이 남는 공급 과잉 상황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이미 비상시를 대비해서 쌀을 매년 80에서 100만 톤 수준으로 상시 비축하고 있고요. 예. 최근에 국제 공급망 위기,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곡물 위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식량 안보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외부 충격에도 굳건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쌀 소비는 계속해서 감소하는데 이 반대로 쌀 공급 과잉은 계속 심화된다는 지적이시잖아요. 이미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농식품부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식량 안보 강화의 기본적인 방향은 쌀의 구조적인 공급 과잉은 완화하면서 밀, 콩 등 자급률이 낮은 핵심 작물의 국내 생산은 늘리는 것입니다. 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서 작년에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도입해서 쌀 재배 면적 중에서 19,000헥타를 감축했고 올해는 3중 구조로 선제적 수급 관리 대책을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밀, 콩의 경우는 전문 생산단지를 통해서 생산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도 중점적으로 재배 중에 있습니다. 가루쌀의 경우는 벼처럼 재배는 하면서 생산되는 쌀은 밀처럼 바로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 밀보다 영양학적으로 우수해서 면, 빵, 과자 등 다양한 식품으로 대체해서 활용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정부는 수입 밀가루 수요 20만 톤, 이게 10%에 해당합니다.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가루쌀 산업 활성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얘기를 나누는 동안에 장관님이 쌀 수급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짚어주고 계시거든요. 그럼 과연 적정 쌀 재배 면적은 어느 정도이고 또 올해 쌀 수급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점이 궁금하거든요. 예, 올해는 쌀 적정 재배 면적을 수요량 추정에 근거해서 69만 9천 헥타로 산출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사전 감축을 포함해서 3중 구조의 선제적 수급 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양 전, 생육 단계, 수확 후 이렇게 3단계로 나뉘는데요. 예. 기존의 수급 관리에서 AI나 드론 등을 활용해서 관측을 고도화함으로써 이 관측 고도화에 기반한 생육 단계의 관리 정책이 추가된 겁니다. 네. 이 말로만 들어서는 굉장히 체계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3단계로 구체적으로 나뉘는 걸까요? 전략 직불제 확대, 지자체와 생산단체 간의 감축 협약 등을 통해서 벼 재배 면적 감축 추진 등으로 이양 전부터 관리를 하고요. AI나 드론 등을 활용해서 실시간 관측 자료를 받아서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합니다. 그래서 이 예측 시스템을 토대로 초과 생산량을 미리 알아서 한 발 앞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거 수확기의 수급 안정 대책을 10월 초중순이 되어서야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9월 중순에 발표를 해서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수급 안정 대책의 주요 내용은
과잉 생산에 따른 쌀값 불안이 예상되면 완충 물량으로 지정을 해서 사료용 등으로 용도 전환을 함으로써 밥쌀 시장에서는 배제를 하고요. 실제 수확 후에는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인 수급 조절도 추진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쌀 적정 생산과 함께 가공밥, 김밥 같은 10대 쌀 가공품 수출을 확대하는 등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노력도 함께 확대하고자 합니다. 자, 저희가 쌀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어주실 부분이 있거든요. 채소나 과일 등 농산물 수급 불안을 해결해 나갈 방안을 제시해 주신다면요. 채소와 과일류의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관측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정보 제공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주요 노지 채소에 대해서는 매년 적정 면적을 설정해서 민과 관이 협업을 해서 사전 면적 관리에 힘쓰려고 합니다. 채소 가격 안정제 이것도 강화가 된다고 들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참여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사업의 참여를 독려해서 수급 안정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고요. 선제적인 수급 조절의 주체가 된다고 할 수 있는 자조금 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자조금법 개정도 올 하반기에는 추진하겠습니다. 양국법과 농안법에 대한 농식품부의 의견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 오늘 가져봤는데요. 장관님이 추가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번 개정안들이 농가 소득을 보장하고 싶다는 따뜻한 취지로 발의되었다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 시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한 번은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는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저도 정부 입장을 이야기해 드릴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